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살짝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잠들었다가 유미세포를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얼른 깼어요. 먼저 저는 유미세포 진짜 짱팬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드라마 1, 2, 3편도 전부 다 보고, 사실 그 전부터 유미세포드 웹툰 나올 때부터 맨날 쿠키 맨날 사가지고 보고, 그리고 예전에 유미세포들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엄마랑 가서 찾아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유미세포들을 좋아하니까 굿즈도 많이 사고 막 이런 선물들도 진짜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미의 세포들이 이제 드라마가 되고 그 실물로 나왔다가 이 3편까지 나와서 이제 웅이 바비를 거쳐 슬로기를 만나서 이 유미의 이런 사랑 여정을 뭔가 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사랑 여정의 마지막 사람을 만나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뭔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암시하고 끝났는데, 뭐 약간 너무 헛헛하고, 왜 유미 세포들 3는 파라까지밖에 안 하는지, 순록이랑 더 달달한 모습을 나는 보여줘도 되는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유미세포들 팬이었다 보니까 블로그에 유미세포들 글을 엄청 많이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미세포들 유미랑 밥이랑 헤어진 이유, 이 포스팅이 있는데, 진짜 이 유미세포들이 방영되는 내내 엄청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미세포들 3를 보시는 분들도 원투를 안 보고 3를 보셔가지고 앞부분을 모르실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미의 세포들 2 바비와의 결말과,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유미의 세포들 3 이 후기까지 또 약간 살짝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미한테는 2명의 전 남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웅이라는 친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밥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유밥이라는 친구가 저는 웹툰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좀 스윗한 느낌? 뭐 지나고 나서 그의 행동을 보면은 별로였네 싶은 부분이 분명 있는데, 유미한테 할 때에는 정말 너무 스윗하고 유미의 꿈도 응원하고 진짜 너무 좀 잘해주는 느낌을 정말 너무 다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저는 유미랑 바비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었거든요, 이 웹툰을 볼 때부터. 근데 아무튼 이 유미와 바비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헤어지게 됐는지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먼저 유미와 바비는 정말 알콩달콩하게 사귀긴 했어요. 그래서 유미가 원래는 로맨스 작가가 되기 전에는 대한국수라는 곳에서 이제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무팀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바비가 유미의 글솜씨를 좀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유미의 글솜씨를 눈여겨보다가 바비는 마케팅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비가 유미를 마케팅팀으로 오게 해서 이제 그런 유미의 작가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 셈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내 커플이 돼서 약간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콩달콩한 커플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 이제 바비가 제주도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근데 웹툰 원작에서는 이 바비가 아버지가 바비 분식이라는 떡볶이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떡볶이집 가업을 이어받고, 거기가 다은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다은이라는 인물이 알바생으로 나와요.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제주 발령 받은 바비의 마케팅팀 인턴인 사회 초년생으로 나옵니다.
근데 바비 웹툰에서는 뭐 알바생으로 나오고 드라마에서는 인턴으로 나오지만 거의 뭐 동일한 플롯으로 이제 진행되게 돼요. 이제 다은이는 굉장히 어리고 사회 초년생이고 막 되게 밝고 너무 귀여운 아이예요. 근데 이 다은이는 엄청 금사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사빠 다은이는 얼굴도 잘생겼지, 스윗하지, 거기 일도 잘하지, 그런 바비한테 빠져버리게 됩니다. 나이 차이도 안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이런 바비에게 유미라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다은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은이는 근데 마음을 접으려고 해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어떡해, 마음을 접어야지. 근데 이제 얘가 인턴을 끝나고 가기 전에 바비한테 은근슬쩍 본심을 털어놓습니다. 대놓고는 안 하고 은근슬쩍 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가 다은이가 이제 넌지시 흘리는 거죠. 나 사실은 널 좋아하지만 대놓고 말할 용기는 없고 그냥 나 이렇게 너가 은근슬쩍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분명히 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흘리게 되는데 이 나이도 한 거의 10살은 많을 거야. 한 30 몇 살에 이런 바비가 이런 고백을 못 알아챌 리 없죠. 왜냐면 특히 바비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다은이의 고백에 바비의 마을이 지진이 난 거예요. 분명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비의 마을에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고 자주 보는 회사에서 가롭고 막 덤벙대가지고 자꾸 챙겨주고 싶고 약간 이런 다은이를 두고 바비의 어떤 세포가 진짜 귀여워 죽겠네 라는 단 한 톨의 마음을 품었거든요. 근데 작은 지진인 줄 알았던 이런 바비 세포 마을이 다은이가 떠나는 걸 보고 다시 엄청 큰 파문이 일어서 이사를 가요. 동네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걸 알고 다은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유미 앞에서 혹시 바비 대리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사 가는 거냐고 막 울어요. 근데 약간 유미는 뭐야? 이거 뭐야? 뭐 얘 뭐야? 막 약간 싶은 거죠. 그래서 유미는 그냥 다은이한테 그런 거 아니다. 되게 어른스럽게 대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미는 바비를 만나러 가죠. 그래서 유미가 바비에게 묻습니다. 다은 씨가 그만두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흔들렸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바비 세포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솔직히 아주 잠깐 이렇게 말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 전혀 막 이렇게 말해야 되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바비 사랑세포랑 이성세포가 막 싸우는 와중에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건 시간 제한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유미가 공식적으로 이제 웅이와의 3번째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애를 끝내고 바비와의 공식적인 4번째 연애를 끝내려고 했는데 바비는 여기서 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미가 그래서 좋았나 봐요. 좋은데 또 흔들리는 건 뭐야 근데? 근데 아무튼 헤어지기 싫대요. 나도 사랑해. 나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또 잡아요. 그래서 근데 막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막 이러는데 어떡해 막 흔들리지 솔직히 나는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 그도 그럴 게 바비는 정말 유미에게 좀 소중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드라마 중에서도 유미가 바비한테 하나하나 전하려다 미처 전하지 못한 진심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말을 하면서 어떤 존재였는지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비야 고마워. 내 미래를 먼저 발견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너의 시간을 내주고 기운 빠졌을 때 응원해줘서 다 고마워. 사실상 이 유미가 작가라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약간
바비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바비가 유미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작가에 매진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불안한 삶이잖아요. 공모전 내고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한 현실도 되게 다정하게 잡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만나도 결국에 유미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흔들린 남자친구를 다시 품을 자신이 없어서 헤어지자고 합니다. 사실 유미의 사랑세포는 끝까지 그냥 바비 용서해주자 이러면서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미가 선택했어요. 유미가 사랑세포를 달래면서 헤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연애를 하면은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더 행복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게 잘 생각해보면은 일단 다은이가 그럴 만한 그렇게 고백을 간접 고백을 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막 유미한테 숨기고 다은이랑 막 단둘이 카풀도 계속하고 그리고 추운 다은이한테 자기 옷도 막 빌려줘요. 뭐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그 고백을 했다고 뭐 이사를 가? 이거는 흔들린 게 진짜 아니지 않을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바비도 이유 없이 마냥 착한 사람은 친절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냥 좀 나이스하게 하고 바비가 이제 뭐 해외로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헤어지는 걸로 나와요. 좀 나이스하게 헤어지는 걸로 나와요. 하지만 원작에서는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원작에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비와 다은이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심지어 애도 있어요. 그러고 그 나중에는 이제 다은이가 뭐야 왜 웃어? 라고 물었을 때 바비가 귀여워서 귀여워 죽겠네. 진짜 저 이거 웹툰으로 보면서 진짜 얘한테 배신감이 무슨 내 전남친이 바람핀 것 마냥 진짜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웹툰을 보면서 이렇게 충격받을 일이 별로 없는데 와 이놈의 새끼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미와 바비는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의 이야기가 유미의 세포들 3 이제 되게 바비랑 헤어지고 딱히 연애 안 하고 되게 작가로 성공을 막 해요. 그래서 작가로 성공하고 정말 너무 멋진 작업실에 돈도 많이 버는 작가가 됐는데 뭔가 일상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근데 그 무미건조함 속에서 나타난 단 한 사람 술록이가 나타난 거죠. 되게 근데 웹툰의 술록이랑 뭔가 드라마에서의 술록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뭔가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극적인 걸 많이 넣기 위해서 집돌이와 집에 있을 때와 아닐 때 그 극적인 장면을 되게 많이 넣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되게 잘 지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상황극을 많이 하는 상황극 마니아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 드라마에서는. 근데 이제 웹툰에서는 조금 더 담백하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되게 그 웹툰에서 좋아하는 술록이 씬이 있는데 그건 드라마에서 안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웹툰에서 나온 장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술록이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씬이에요. 그래서 막 군만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술록이가 집에서 먹는데 군만두야 어서 소화시켜. 나를 만났다면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당신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술록이가 유미의 다음이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거든요. 이미 유미를 이해하고 있는 술록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메세포들이 시즌 1, 2, 3를 가면서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 제가 유미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이 좋아할까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공감이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유미라는 캐릭터가 되게 성장을 많이 하는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지금 5년 전에 원을 시작해서 계속 시간을 들여서 3까지 오고, 유미도 그 시절에 20대 중후반이었다가 30 초반까지 같이 성장한 느낌? 근데 이게 똑같이 웹툰에서도 느껴졌어요. 웹툰에서도 서툴고 뭔가 어렸던 유미가 점점점 사랑을 만나면서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맞는 건지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사랑밖에 몰랐던 유미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랑으로 뭔가 성장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또 제가 유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유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세포들이죠. 이 세포들이 다 너무 귀엽잖아요. 다 너무 귀여운데, 이 귀여운 모든 세포가 사실은 유미의 세포들은 유미만 바라보고 유미가 잘 되기만을 되게 응원하는 세포들이잖아요. 근데 막 이게 내 안에 나의 세포들도 나를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좀 되게 응원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도 그 나의 많은 세포들이 나를 응원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지원군이 되게 많은 느낌? 약간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를 응원해준다는 느낌을 이 작품을 뭔가 보면서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가 웅이를 처음 만날 때는 그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웅이를 위해 두고 자기를 밑에 내려놔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우선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웅이한테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내 자신이 1순위인 연애를 배웠다면, 이제 바베한테서는 또 다른 자기의 꿈을 찾고, 근데 그 꿈을 찾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일 건데, 시절이었었는데, 뭔가 바비라는 한 사람의 응원으로 유미가 또 잘 버텼지 않나. 그래서 지나간 사랑이지만 그렇게 무언가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해야 되나? 배움? 뭔가 배우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단단해진 유미가 정말 자기한테 꼭 맞는, 그리고 자기를 정말 이해해줄 수 있고, 유미가 최우선인 남자를 잘 만나서 본인에게 잘 맞는 그런 사랑을 자기 스스로 읽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 3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좀 어른스러운 유미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른스럽다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뭔가 이 유미가 성장한 걸 보니까 어른스럽다는 거는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모든 거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 거? 그게 좀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에 솔직해서 이제 술루기의 마음에도, 그리고 술루기한테 표현할 때도 또 달라지잖아요. 뭔가 사랑하는 표현들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하는 거는 물론 예전의 유미와 같지만, 그래도 그 시작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막 갑자기 술루기가 약간 좀 급발진한다고 저는 좀 생각했거든요. 무슨 한 달 만에 프로포즈? 이거는 조금 아무리 내가 술루기를 좋아해도 너무 빠르지 않나 약간 싶은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유미가 좋아 막 약간 이러면은 진짜 너무 드라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드라마에서도 유미가 한 달은 좀 막 이러면서 약간 미루고 좋은데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도 어른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 모든 드라마 같은 부분에서 단 한 톨의 약간 현실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외길 인생, 원칙주의자였던 막 한 가지 막 이거 뭐 해야 돼, 뭐 할 땐 뭐 해야 돼, 막 그런 원칙들을 막 쌓아 올리면서 원칙의 탑으로 이런 외길 인생을 살던 술록이가 유미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좀 이것보다 중요한 건 유미, 이것보단 중요한 건 유미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가둬둔 틀을 깨고 약간 그렇게 진짜 술록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저는 되게 순수하고 뜨겁게 유미에게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술록이가 할 수 있음에 되게 사실 놀라운 부분이고, 또 서로가 우선이 되어도 되는 사이. 예전에는 유미가 자기를 1순위에 두었을 때 웅이는 유미의 1순위가 아니었거든요. 유미가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자기의 1순위는 자기를 지키면서 사랑을 이어나갈 테지만, 그럼에도 뭔가 1순위를 내어줘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도 술록이 역시 그럴 사람이니까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사실 술록이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나한테 더 잘해주는 거, 내가 1순위인 거. 약간 전 그렇거든요. 저는 저도 제가 1순위였으면 좋겠고, 그 모든 원칙을 깨서라도 약간 나에게는 예외를 뒀으면 좋겠고,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갭이 크고,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거랑 나한테 대하는 거랑 그 갭이 엄청 크고, 근데 그 갭이 큰데 그걸 또 나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뭐 표현이 정말 그 만나고 나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술록이 은큼스포 엄청 클 때 마지막에 그 결혼식장 사진 찍는데 은큼세포 담기지 않을 만큼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유미세포들 웹툰에서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동건 작가님이 그 유미세포들 다음에 조조코믹스라는 그 작품을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웹툰을 안 봐가지고 그것도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저번에 블로그 쓰면서 보니까 유미랑 술록이한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대요. 그 조조 코믹스에서 가끔 유미랑 이 유미가 가끔씩 이렇게 카메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뭔가 이렇게 줘요. 이렇게 살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서 거기서 유미랑 술록이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아기를 낳았다는, 아들이라는 그런 게 좀 오피셜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하고 저는 그 나무위키로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3로 끝나긴 했지만, 이제 유미의 세포들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제 4에서 이 아기를 가진 엄마의 엄마 유미의 세포들도 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딸로만 살았지 엄마는 모르니까 엄마의 세포는 어떤 마음일지 좀 간접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미의 세포들이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술록이랑 유미랑 잘 지내는 것도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유미의 세포들 너무 떠나보내기 너무 아쉽지만, 그게 그 유미의 세포들 그동안에 제가 막 이렇게 적어놨던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블로그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더보기란에 해놓을 테니까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들고 올게요.